여러분, 4월 7일에 선거 있는 거 아시죠? 재보궐선거, 줄여서 재보선이라고 해요. 재보선 치고는 역대급 규모입니다. 무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공석이거든요. 이 자리들이 왜 공석인지는 기억하시죠? 다시 말해 이번 재보선은 세금을 들여서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몹시 당황스러운 선거면서도 중요한 그런 선거입니다. 오늘은 먼저 부산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2년 전 부산일보가 낸 기사입니다. 여기에 부산 청년들이 단 댓글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지만 급속도로 활력을 잃고 있는 부산. 이런 상황에서 부산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시장 후보는 누구고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유력 후보는 늘 그랬듯 거대 양당에서 내세운 두 사람입니다. 둘은 공통점이 꽤 많아요. 둘 다 부산 출신에 같은 학교를 졸업했고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둘 다 청와대 경험 있고 국회의원 경험 있고 국회 사무총장도 지냈습니다. 재밌는 건 둘 다 정치 인생에서 좌우를 넘나들어봤다는 사실이죠. 김영춘은 원래 한나라당이었어요. 학생운동을 하다 졸업하고 김영삼의 총애를 받으며 정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개혁적 보수 성향이었던 김영춘은 이후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 계열로 넘어왔지만 계속 주변부만 맴돌았죠. 김영춘은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 두 번의 도전 끝에 그 어렵다는 민주당 출신 부산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 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해수부 장관을 맡게 되고 일잘였단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장관직을 마치고 나와서는 국회의원직 사수에 실패하는데요. 부산 시민은 김영춘 대신 부산시장 자리를 내주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서병수의 손을 들어줍니다. 김영춘은 오고돈의 성추행에 대해 사과하면서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시작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현직 다층 대통령이 만든 당원까지 고치며 후보를 냈습니다. 정말 국민을 웃게 하는 정당입니다. 박형준은 반대로 진보 진영에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인기 많았던 진보시사 월간지의 편집위원이었던 이력도 있어요. 그러다 보수의 개혁을 지원하겠다면서 노선을 바꾸고 이후에는 대표적인 MB계 인사로 자리매김합니다. 사람들에게는 JTBC 썰전의 보수 논객으로 유명해졌죠. 그래서 말 좀 통하는 합리적 보수라는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다스는 누구 거예요? 다스는 MB 시절 박형준은 청와대 정무수석, 홍보기획관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2009년 용산 참사 당시 경찰에 대응 지침을 보내고 그 청와대의 기획관이 윗선이 관계됐다고 하면은 박형준 홍보기획관을 지금 지칭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정치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교수 자리는 계속 안 그만둬서 동료 교수와 학생들에겐 학교엔 관심 없이 정치권으로만 놔두는 교수라는 그런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다네요. 김영춘 대 박형준. 근데 이 두 사람이 부산 선거 국면에서 요즘 뭐 가지고 싸우고 있냐면요. 산업 대전환, 청년 정책도, 기후 문제도 뭐도 아닌 딱 두 가지 키워드. LCT 특혜 의혹 가덕도 신공항 2016년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려 묻혀버린 비운의 부동산 비리 사건, 해운대 바닷가의 그 땅, 난개발 문제로 주택 건설은 금지되어 있던 그 땅에 2007년 부산도시공사는 관광 리조트 용도로 개발할 사업자를 공모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이 리조트 공사는 101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공사로 탈바꿈합니다. 부산시가 주거시설도 가능하도록 용도를 변경해주고 해운대 경관을 보호해왔던 고도 제한까지 풀어준 겁니다. 사업 검토를 해보니까 리스크가 너무 커서 건설사들이 참여를 거부하던 와중에 갑자기 포스코 건설이 하겠다고 손을 번쩍 듭니다. 이것은 알고 보니 청와대 정무수석의 방문 이후에 벌어진 일이었죠. 부산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이 사업을 위해 일사천리로 1조 7,800억 원을 빌려줍니다. 역대급 반칙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버린 LCT. 박형준 후보가
하필 그곳에 삽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LCT가 치열한 공방전의 주인공이 되었네요. LCT 특혜 거래 관련 후보는 LCT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딸도 500만 원의 웃돈만 주고 바로 아래층을 구입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이 선거에서 정책 선거를 주도해도 시원찮을 판에 상대 후보의 흠집내기에 골몰하고 있는 이런 양상은 평범한 부산 시민들에겐 참 먼 얘기겠죠? 두 번째 키워드는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부산에 새 공항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죠. 유력 후보지는 가덕도와 밀양이었어요. 하지만 또 별개로 대구, 경북까지 고려한 대형 신공항이 필요하지 않냐.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공약하고 이게 흐지부지되고 이런 상태만 20년째. 가덕도가 그 입지가 될 것입니다. 시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DCI는 15년간 지체되어 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여당, 야당 모두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회에서는 딱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유례없는 특별법이 신속하게 통과되었고요. 국민들 이야기도 혹시 안 들어보고 동네도 안 내려오고 저기서 왔다 갔다가 재밌는 건 이 특별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부산 시민의 무려 52.8%가 보궐선거 이후 가덕도 신공항이 계획대로 추진되진 않을 거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과연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 경제를 살리는데 한몫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사에 온통 도배되어 있는 핫 이슈 2개를 살펴봤는데요. 안타까운 건 이 판에 부산 시민들이 진정 바라는 구체적인 의제는 실종되어 있다는 거겠죠. 고용률과 평균 월급, 광역시 중 최하위 부산. 그래서 매년 1만 명이 넘는 청년이 부산을 떠납니다. 그런데 부산에 계속 살고 싶은지 묻는 질문엔 그렇다는 응답이 73.7%.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있을까요? 지역 도시들이 점점 쇠락할수록, 그래서 수도권에만 사람이 몰려들수록 올라가는 건 집값이요, 떨어지는 건 삶의 질. 대한민국 모두에게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